연결시켜 주시고 각 조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몰랐어요. 정말 간결 명료하고 또 재밌으면서도 발랄하게 1분 발표를 할 발표자 한 사람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진행에 잘 협조하시는 분들은 뒷그림 때 특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그림은 바로 옆에 신의주 모든 선대집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의 국단이고 이것을 나름대로 전쟁 그러면서도 개성공단이 하루 종일 저기 도저히 뭐 시간이 정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분 저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까지도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그러나 7조 한 조만 또 압박을 쓰고 가져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걸 돈에 관련된 거는 다 아쉽지만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과연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 좀 부족한 부분들은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을 듣고 막을 수 있는 방법 또 평통사의 특징은 특히 서울 평통사의 특징은 모든 문제들을 같이 공감대 오늘 정기총회 끝나고 이어지는 뒷풀 시간도 실전투쟁회장으로 토론회장으로 늘 연결되니까 거기에서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종결 선언합니다. 자, 토론 종결하시고 자, 우리 저 한국교회 사역자님의 제안으로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조부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총선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문의해서 그렇게 정책 지지를 하는 단체와 연대해서 그 안에 질의사항 중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문의해서 그에 대해서 뭐 당선과 낙선 운동까지도 포함한 그런 캠페인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목사님 김경호 목사님 계시는데 그래서 뭐 대중들이 다 모르시는 것처럼 그들도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통사를 이렇게 해서 또 아니면 각종 평화단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좀 강연을 해주시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강의를 수용하고 그 강의가 끝나면은 같이 길거리 나가서 같이 선전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 모색해 보시겠고 예수살기 교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드 배치와 함께 아울러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시민들에게 같이 홍보 선전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2조, 3조까지 듣고 간략하게 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조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자, 3조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조는 모두 연세 드신 어르신분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자기 일로 여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인데 이 사드 배치를 함으로써 피해를 부각을 시켜야 국민들이 이건 나의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그 밀양 송전탑처럼 그 전자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피해가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두 어르신분은 댁에서 그 가스 전자레인지 이것도 안 쓰실 정도로 안 좋답니다. 전자레인지도. 그런데 그걸 좀 부각시키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내일처럼 여길 수 있다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고 뭐 인체는 기본이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우리가 그 비용도 돼야 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은 엄청난 비용은 되면서 또 전쟁의 1차 피해가 우리한테 또 와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 전쟁의 피해자로 바로 돼버리는 이런 문제를 국민들한테 알리면은 시민들이 내일처럼 여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입 회원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데 이런 신입 회원들을 어떻게 계속
활동을 하게끔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회원들이 이제 항상 모범을 보이고 이래가지고 신입 회원들이 계속 함께 할 수 있게끔 좀 모범을 보이자 그런 좀 말씀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 활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디프리 자리에서 그날의 실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렇게 문답하고 이제 이런 것을 반드시 좀 하자. 그래갖고 다음 활동할 때 좀 더 잘하자. 그러면 이제 문답식 그 수첩 같은 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좀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을 이렇게 숙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화협정을 해야 이런 그 사드 VH 반대 활동도 안 하고 평화협정으로 이걸 잘 알리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어서 3초.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가장 멀리서 나온 서부모님 김유태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말씀 나오신 게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철저한 사상 정보 홍보전을 준비를 철저히 하자. 많이 알아야 많이 알 수 있고, 아니면 또 알리다 보면 또 많이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배우지 않아요? 배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좀 더 부끄러워지고, 풍부해지고 그런 걸 많이 저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많이 해서 나가고 홍보물을 많이 해서 나가면 더 좋아지니까 준비 철저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 향림교회에서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유치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드배치 반대, 한반도 전쟁 반대, 개성무당 재개, 여기에 저는 박근혜 정권 요거까지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신 것 같고, 사드 배치 반대랑 한반도 전쟁 반대랑 개성무당 재개에 대해서는 2달에 한 번씩 기도를 가지고 여기에 일반 대중분들이 결합할 수 있게끔 해주신답니다. 이제 제가 세 번째 했던 거는 총선과 필리버스터를 시민 자유 발언과 연계해서 진행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민 자유 발언단이 있었잖아요 원래. 근데 그 형식들을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얘기하더라도 얘네 길게 얘기하면은 다 잘라 그랬는데 그냥 진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잡을 펼쳐놓게 되면 그 스스로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총선과 연계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총선에서 많은 물품이 나와요. 총선을 하게 되면 저기서 물품이 있으면 그 당마다 정부들을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번호도 딸 수 있고 주소도 딸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따서 충분한 그 제전에 이제 알려드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동의하시면 홍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연락을 해서 가끔 저희들의 지청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수혜 씨가 말씀하신 건데, 하루에 할 수 있는 홍보 전술을 각자 계획해서 하자는 건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게 일마다 쭉 나와 있는데 그 일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자기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생각은 뭐냐면,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몇 잔씩 홍보 갖고 와다가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이렇게 하면서 약간 여자 좀 뿌리고 내리고, 지하철에서 여자 좀 뿌리고 내서 소장품은 뿌릴 수 있지 않나, 홍보물을 꼭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건 중요한데 그것들을 꼭 모아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생활에 맞춰서라는 새로운 생각들을 좀 발상해 나가는 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제 좀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님비현상의 열체를 가르치자. 구체적으로 만들어니까 분산, 평택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싫어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 동네에 싸서 들어온다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거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얘기 안 나오지만 옛날에 상기에다가 미생품 많이 하고 생화학 실어서 쏜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거 사드를 맞춰가지고 자기네 위에서 터지면 생화학 자기가 다 만든 건데 누가 좋아했습니까? 지금 그 얘기 안 나오지만 그런 것처럼 님변장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거 도와주자.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돈이 들어올 텐데 각 모임마다 이제 현수막 하나 좀 달마다 하시고 그래봤자 10,000원이에요. 현수막 하나 30,000원이니까 거의 뭐 소모임 10,000원씩 걷어서 현수막도 하고 피켓 시기도 좀 하고 또 포장을 좀 이쁘게 만들어서 나눠주기 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체적으로 3개조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이 싸대 잘 모르니까 잘 전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된다. 알아야 면장한다. 이런 이제 각오로 공부를 잘해서 적어도 선전문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평통사에서 잘 종합적으로 정리된 교육용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충분히 잘 소화해서 학습을 해서 공감한 만큼 주위에 간결명령에 전달하는. 그리고 중요하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평화행동 실천에 들어갑니다.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드 배치 예정지도 되어 있는 평택에 이제 집중해야 될 때는 또 글로만 집중도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서울 지역 내에서 우리가 주요한 거점에서 1인 시위 선전전 또 필요하다면 또 뭐 촛불 집회를 긴급하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항상적으로 이제 영상은 곧 만들어지고 선전물도 나오니까 집회 신고를 아예 풀로 내서 한 장소에서 국회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하듯이 우리의 내용들도 계속 홍보하면서 굳이 홍보의 영상 촬영이 없어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원래 평화촛불에도 해왔듯이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단체상은 준비가 될 텐데 결국은 우리가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실천에 참여하겠다라는 결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일상적인 사드 배치 반대 실천과 특히 평택으로 집중되는 저희들이 캠페인 겸 항의 집회, 다양한 선전전 이 과정에 참여를 하시겠다 하면 여러분들 힘찬 동의의 박수로 여러분들 예,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려우신 분 딱 3분 정도가 박수를 안 쳤는데 그분들은 제가 처지와 조건을 아니까 이해합니다. 자, 이어서 회원학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4조. 아까 제안 설명 잘했는데 자, 빨리 나오세요. 지금 7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7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빠르게 얘기할게요. 지금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작년 올해 계속 서기만 맡고 있는 사조의 박미숙입니다. 저희 조직 확대 사업은 작년에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 벼룩시장,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이런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다 실패하고 저희 조에서 냈던 가족부터 확대하자 딱 하나만 지금 성공했습니다. 작년. 그래서 올해는 저희 조에서 한 것 중에서 몇 개나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속으로 이제 방법론 말고 공부 이제 안으로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그 조원들이 다 냈거든요. 그래서 1. 회지를 이용하라. 그래서 실천은 함께 못해도 함께 한다는 심리적 결속감을 주고 평통사는 재정 확대로 이어지는 일석이조 추후로 그 실천에 참가할 수 있도록 미련을 가지게 한다. 그 다음에 2번째 회원 가입을 권유하려면 먼저 공부해라. 그래서 선학습 후 만남으로 이어져서 본인의 자신감으로 친구에게 더 이상의 반감을 가질 수 없도록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자, 시키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자기 경험이 늘 많아서 당황스럽다. 그래서 Q&A, 즉 문답지와 정답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외워서 그래서 만나서 대응 전략을 하자. 그 다음에 4번째, 평통사를 홍보하라. 그래서 저희 회원 중에 한 명이 나 오늘 평통사 간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절친이
평통사는 어디 있는 절이니?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평통사를 홍보하라. 그래서 평통사 그러면 문규현 신부님 이렇게 개인 홍보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전 가족의 평통사화. 그래서 한 명의 가입으로 회지가 발생되고 그 회지를 읽은 다음 가족의 회원 가입. 그래서 모든 식구가 가입이 끝나면 친척으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가족의 평통사화. 그 다음에 6번째 역사와 회원의 정의를 다시 정하라. 그래서 첫 번째 적극적인 참여자도 회원이다. 두 번째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회원이다. 세 번째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회원이다. 그래서 유연성과 범위를 넓혀서 회원을 확대시키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문어발식 접근. 끊었던 교회를 다시 가서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눈물을 보이며 가입 권유를 하고 회원 확대를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감정적으로 다가가라. 사드는 어렵다. 공부도 해야 된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평화,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접근할 수 있는 감정적 접근을 시도하자. 그래서 회원 확대를 하자 해서 8명의 의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주조에 발표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네요. 자, 다음 주 발표가 부담스럽겠네. 자, 우리 5조. 그러나 수년에 걸쳐서 홀로 1년 내내 연주 캠페인 하면서 아마 개인으로 평통사회원 가입된 규모로 보면 제일 많을 겁니다. 어림자가 적어도 한 100명 가까이 회원 가입을 시켜야 않을까 싶은데, 자, 우리 5조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조 오기성입니다. 저희는 짧고 굵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요.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편안한 접근법, 전시와 사진전 같은 거, 뭐 참여연대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아주 또 나눔문화에서 획기적으로 도움을 얻고 있으니까 그거를 아주 치밀하게 한번 계획을 짜면 특히 사진 같은 게 잘 먹힐 거다, 이런 좀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대단체, 요즘 이제 노후희망 유니언이 워낙 지금 막 노후 연령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가입이 되고 있는데, 그 단체하고 또 CR이라는 단체가 있대요. 거기 분들도 평화 통일 관련된 아이디어 있는 단체하고 조인을 좀 하고 싶은데, 거기 분명히 우리 연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멀리 찾지 말고 가족부터 찾자, 가까운 가족 지인부터 찾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밖에서 집회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제 공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모임이나 막 외부 활동은 조금 부담이 되지만 안에서 스터디 모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좀 발상을 전환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조하고 5조 내용 추각해서 9월 정리하겠습니다. 9 한마디로. 아까 아주 4조에서 모험조 나왔는데, 전 가족의 평통사 회원화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설득해서 회원 가입 못 시키면 그 다음 단계 더 어려워져요. 쉽고도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지혜를 발휘하면, 끈기를 발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9호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나부터 전 가족의 평통사 회원화를 반드시 실현하자! 예, 이것도 9호 또 두 사람이 안 해쳤는데, 뒷부리 때 제가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결의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조 하고 7조 2조 남았는데, 어떻게 지역 모임, 다양한 모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특히 우리가 서부, 북부가 있고 기존에 구로급천 평통사가 있는데 획기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6조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7조도 발표자 준비해서 바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에서 막내라고 제가 좀 발표를 하게 됐어요. 네. 저희 조는 총 8명이었는데 그중에 4분이 구로금천 평통사 회원분들이시고 북부 모임 2분이시고 나머지 2분이셔서 구로금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구로금천은 월 1회 모임을 하고 있고 평일 저녁에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가자 대부분들이 좀 직장인 분들이시고 그래서 사실상 여건이 안 돼서 좀 지금 현재로서는 참석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임은 현재 그 주된 내용으로는 학습과 그리고 평통사 현 사안에 대한 공유 그리고 행사나 운영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는 자리로서 모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 구로금천 평통사에 함께 하시는 여기 같은 조의 회원분들이 좀 평통사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어가지고 사실 내용이 좀 논의가 좀 무겁게 진행된 느낌이었는데요. 주로 얘기가 나왔던 거는 모임 때 진행되는 학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습이 평통사에서 좀 제안해 주시는 자료들을 통해서 좀 학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별 회원들이 좀 그런 학습을 좀 진행하기에는 흥미나 동기부여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사실상 내용이 편하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학습을 좀 재미있게 물론 개인의 노력은 기본으로 담보를 하면서 좀 재미있게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평화나 통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좀 더 가볍게 접근을 하면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구로금천 평통사에서는 좀 지역에 있는 현안들과 그리고 평통사의 실천 상황이 조금 결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상 많이 있고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지역에서 진행되는 현안에 대해서도 좀 캐치하고 함께 활동을 함으로써 좀 조직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학습이 회원들 개개인의 인식 수준에 맞춰서 좀 내용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무겁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북부 모임에 2분이 앉으셨는데 한 분은 대표님이시고 한 분은 모임 회원이신데 처음 오셨나봐요. 네,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대표님이 북부 모임 회원이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회원이 발굴이 되셔서 네 그런 좀 재밌는 일이 있었고요. 북부 모임의 회원이라고 이렇게 인사하셨던 회원께서는 지역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성과 감성을 같이 결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성은 먼저 좀 지성적인 학습과 그리고 감성은 사랑을 갖고 하는 뒤풀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네, 그러셨고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지역 모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임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평통사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원에 있는 회원이 광화문에 가서 1인 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원역에서 1인 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내일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7점 나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힘차게 네, 7조 조장 기동서입니다. 우리 조원들은 11분인데 오늘 한 분 빼놓고 10분이 전부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지역 모임 활성화 방안으로서
뭐 정기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해 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우리 부품 모임 시작할 때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교류했던 부분들을 크게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텔방을 저희는 운영하고 부모에서 텔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SNS 이런 대화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전국 평통사 한 3,000명 회원이 있고 서울은 한 450명 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을 권역별로 이렇게 이런 카톡 텔방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일단 이렇게 SNS 통해서 나누면 훨씬 좋을 것 같은 생각을 이렇게 공유해 주셨고요. 또 한편은 이제 서로 회원 간의 연락망, 그러니까 이런 텔방을 통해서 이제 서로 연락망이 있으면은 오늘도 그 정영훈 회원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저 밖에 늦게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관심, 이런 멘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정영훈 회원 열심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연대가 되고 동력이 된다는 말씀들을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정기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간의 그 취미, 문화 활동, 뭐 등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같이 영화를 본다든가 그런 이제 취미 활동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통해서 인간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뢰가 생기고 우리가 뭐 어떤 대외적인 부분에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간관계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더 큰 동력을 가져오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모임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하는 것보다도 서로 부담 없는 모임으로 친분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 서울의 450명의 회원들이 동서남북으로 올 한해 뭐 4개 권역에서 이렇게 지역 모임이 결성될 줄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그 기존에 서울 회원들이 동서남북으로 회원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부 같은 경우에도 쭉 회원들을 바닥에서부터 연락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얼추 북부로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됐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기왕에 결성된 구로금천 평통사도 회원들 쭉 있으니까 계속 만나가면서 기존의 회원들을 의지와 결속력을 더 강하게 묶어 세우고 또 아까 조직 확대에서 나온 것처럼 새로운 회원들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어떤 모임이든 심지어 공부 학습까지도 좀 재미있게 진행에 대해서 참가자들의 동기부여가 충실하게 되는 선에서 이렇게 모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을 가슴에 잘 새겨서 오늘 3개 지역 모임 활성화를 하는데 또 그 모임이 또 지역의 여타 또 연대하는 단위들이나 지역 사람들에게도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 아까 저 이번 추대로 결정이 되신 분들 우리 저 고모님 포함해서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인사하고 대표로 간략하게 유일명 선생님이 짧게 인사 말씀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희성 고모님도 나와주시고 우리 양원진 고모님 자 아까 결정이 된 운영위원들도 다 나오십시오. 우리 윤영숙 그 다음에 노동부회장님 그 다음에 서구 모임에 누구죠? 운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선출직으로 결정된 운영위원들이 있죠. 우리 김학규 선생님, 기동서 우리 선생님 나와주시고 제가 시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략히 소개 말씀 올립니다. 지금 몸이 많이 사실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일 또 고령이신데 제일 우리 현장 투쟁에
빠짐없이 1년 연중 결합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양원진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그다음에 우리 박희석 선생님 두 분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으로 늘 1년 12달 청년 늘 1년 12달 1인 시위를 아예 하고 다니십니다. 아예 그 피켓도 가지고 다니고요. 유호명 선생님 이번에 새로 향림교회 사회부를 대표해서 운영위원으로 결정이 되신 우리 김한규 선생님 공교롭게 1년 전보다 특히 원래 평화 촉구를 안착하는데 결정적 역할은 노동부회장님 윤영일 노동부회장이고요. 요즘에 서울평통사의 다크호스로 등장한 북부모임에 저도 가장 북부모임을 진취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우리 윤영석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구동서 운영위원님은 얼마 전에 지금 몇 년째 계속 촛불교를 포함한 현장에서 기독인들의 실천 투쟁에 앞장서는데 평신도 시국 대책회의 총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우리 기동서 운영위원. 자, 별도로 우리 뒤에 우리 황유미 사무국장 총회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유영우 선생님 짧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젊은 청년 운영위원회 유호명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좀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군대를 치면가 거참 운영위원회입니다. 근데 이 운영위원회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봤더니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 되면 옷을 벗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우리의 꿈이 1인 시대 간절히 실현될 때까지 운영위원 그 이상의 역할을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겠다고 결의를 했는데 다른 분들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시고 힘찬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14차 서울평통사 정기총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나와서 지금 가신 분들이 한 20분 가까이 계신데 전체가 나와서 단체로 사진 한 장을 찍고 그 다음에 원래 아이고 아까워라
좋아.